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항산화력의 대표 항암 과일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아버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며느리들 갖다 주라면서 이 예쁜 블루베리를 아들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잔에 또 담아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몸에 좋은 거 지나가다가 보시면 저희들 생각나서 사다 주시는 그 아버님 마음을 떠올리면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살짝 아버님 자랑을 서론에 좀 먼저 해봤고요. 네, 어쨌든 저희 아버님도 건강에 좋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자, 무엇보다 블루베리 속에는 치유하시는 환우님들을 돕는 똑똑한 성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풍부한 영양을 담고 있지만 특히 이것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과일과 꽃에 많이 들어가 있고 안토스는 꽃, 또 사이언은 진한 파랑을 뜻하는데 산성도에 따라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과 같은 색을 띠기도 하는 성분입니다. 예쁜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매력을 발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이 또 다른 많은 꽃을 만들어내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꽃가루가 널리 흩뿌려져야 하잖아요. 이때 식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고운 색을 띠게 하니까 곤충을 끌어들여서 꽃의 수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뿐만이 아니라 식물세포 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의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우리 환우님들이 집중하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예쁜 보랏빛의 이 블루베리에는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한 과일이에요. 이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치유를 위해서 블루베리와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항산화 식재료를 섭취할 것을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활성산소는 좋지 않은 걸까요? 자,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사실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고,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형을 유발을 합니다. 그럼 염증, 심혈관 질환, 암, 노화와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세포 손상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진정시키고 산화적 손상의 원인이 되는 연쇄 반응을 종결시킨다라고 학술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몇 가지 실험이 있어서 일부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쥐 실험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대장암과 관련한 안토시아닌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우선 실험 쥐에게 장염을 유발하는 물질과 대장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아족시메탄올을 경구 투여를 했는데요. 이후에 약 50마리의 쥐에게서 대장암 물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쥐들에게 일부는 일반식을 먹이게 했고 또 일부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빌베리 추출물을 경구 투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장암 발생 후에 9주차가 지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생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평균 종양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안토시아닌이 대장암의 형성과 성장을 줄였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입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안토시아닌이 대장암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었는데요. 이 실험은 또 안토시아닌과 항산화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쥐에게 7일간 안토시아닌 혼합물을 먹이게 하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잔인하지만 쥐에 수염을 잘라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고 투여한 안토시아닌이 어떤 반응을 몸에서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우선 수염을 제거를 했을 때 쥐의 뇌, 심장, 그리고 신장, 그리고 간에서 단백질 카보닐이 형성되고 지질 과산화가 모두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구강 투여시킨 안토시아닌은 뇌에서 활성화돼서 스트레스로 인한 뇌산화 스트레스와 또 괴로워하는 생쥐의 도파민 이상 반응을 억제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안토시아닌의 치료의 효과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질환 치료에 유용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말씀드린 학술지를 통해서 흑미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의 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가진 쥐의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실험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안토시아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물론 더욱 진행되어야겠지만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안토시아닌이 암세포의 증식 또 세포 사멸의 유도와 같이 항산 화제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또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의미 있는 성분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타 과일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마트를 통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냉동 블루베리 판매가 급증했다고 해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보통 수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 유통 과정에서 냉동 블루베리는 약간 녹고 또 다시 얼려지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안에 미생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꼭 씻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씻으실 때는 오랜 시간 물에 담가서 씻기보단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또 물에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해동된 과일은 당연히 다시 얼려서 드시면 안 되시겠죠.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은 블루베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블루베리 외에도 복분자, 아로니아, 또 자두, 포도 등에 함유되어 있고 대부분 보라색, 자주색을 띠고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베리 종류들이 항산화 물질이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과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특히 우리 환우님들은 음식을 드실 때 뭐든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베리류는 에스트로겐이 또 풍부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좋은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셔서 과도한 당 섭취로 또 이어지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블루베리 기준 약 20알 정도 안쪽으로 드시는 게 좋고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 양을 줄여서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실 땐 좋다고 소문난 음식 한 가지 원푸드로만 계속 드시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평상시에 많이 흡수하셔서 어떤 음식들로 조화롭게 구성해서 골고루 먹는가, 결국 식단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골고루 좋은 음식과 영양소 알맞게 섭취하시는 지혜 또한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또 심지어 몸에도 좋은 블루베리,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건강한 자연이 주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치유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